안녕하세요. 도홍행쌤입니다. 오늘은 저는 배우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 현장에서 들은 사례를 편지 양식으로 각색한 내용으로 시작해 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근거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외도와 직면한 피해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나마 편지를 보내봅니다. 제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지는 몇 개월 됩니다. 유튜브를 보니 외도와 직면한 외도 피해자들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외도 피해자의 모습과 외도 행위자의 모습에 대해 다양한 영상을 올려주신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가 평소 외도에 대해 알러지 반응을 보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배우자의 원가족 역사가 한 몫을 합니다. 결혼 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배우자의 부모 세대에서 외도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자의 부모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부모의 모습에 대해 배우자는 힘들어했죠. 원가족의 역사에 오점이 있는 것에 대해 수치심도 있는 것 같았어요. 이에 배우자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외도 사건의 피해자야. 나의 사전에 외도는 없어. 와 같은 말이었죠. 저는 이 말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다른 사람은 외도를 하더라도 내 배우자는 절대로 외도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이 저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몇 개월 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심리적 충격과 함께 크게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배우자를 붙잡고 반복적으로 한 이야기 중 하나는 당신 평소 외도에 대해 알러지 반응을 보인 것은 나를 속이기 위한 술수였지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배우자는 펄쩍 뛰면서 그것은 절대 아니야. 비록 내가 외도 행위를 했지만 외도에 대한 나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 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수용할 수 없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죠. 과연 이 말을 믿어도 될까? 라고 말이죠. 또한 나를 속이기 위한 말장난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의심이 의심을 낳는 의심증 환자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계속 동일한 말을 하죠. 지금도 나를 속이고 있지? 내가 그렇게 어수룩하게 보이냐? 한 번 외도한 사람은 또 외도를 한대 점점점 등등 인터넷과 유튜브에 떠도는 속설을 반추하고 있죠. 이럴 때면 배우자는 펄쩍 뛰면서 한 번 실수는 했는데 다시는 외도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자리한 불안감, 불신감은 좀처럼 줄어들거나 완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하루 생활이 무기력하고 이런 모습에 빠져있는 제 자신이 밉습니다. 이에 자존감은 날로 떨어지는 것 같고요. 외도는 배우자가 했는데 이상한 사람은 제가 된 것 같아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죠. 이런 고통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라는 생각과 함께 아니야, 내가 왜 죽어, 억울하게 라는 양가 감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저는 성격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인지라 내면에 있는 부정적 감정뿐만 아니라 긍정적 감정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속앓이도 심하고 답답함도 강하죠. 이에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희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저에게 삶의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외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의 글을 이만 줄이고요.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원가족 내 외도 사건이 있었거나 주변에 외도 행위자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 중 외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린 시절에 받은 외도로 인한 상처로 외도하면 알러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를 방치하고 결혼할 경우 외도에 취약해지는 경우와 외도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죠. 어렸을 때 외도에 대해 거리두기와 알러지 반응이 성인이 되고 핵가족을 이룬 후에는 반대로 외도에 대한 감수성과 경각심이 약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외도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나 외도로 인한 상처를 치료받으신 분들은 외도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보다는 외도 예방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요. 원가족 내 외도 사건을 통한 교훈과 깨달음으로 더 성숙한 부부 생활과 결혼 생활을 하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는 외도에 대한 감수성과 경각심이 약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외도 행위 후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잘 느끼지 않죠. 나의 부모도 외도를 했는데 뭘 하고 합리화하거나 나의 부모는 외도 후에도 잘만 살더라와 같은 확증 편향적인 생각에 빠져 외도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배려하는 모습이 약할 수 있죠. 따라서 외도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외도 행위를 한다고 무조건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외도에 대한 감수성과 경각심은 약할 수 있죠. 따라서 앞의 경우 외도가 이미 벌어졌다면 지금이라도 외도 행위자 역시 치료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원가족 내 상처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하고요. 외도 피해자는 지금 여기의 외도로 인한 상처를 치료해야 하죠. 이것은 외도 부부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외도 부부에게 자녀들이 있다면 외도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효과적이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도 부부 사이에 신뢰감을 향상한다거나 자존감을 높이면서 보다 안정적인 부부 생활 그리고 결혼 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죠. 부디 참고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외도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던 배우자의 외도 사례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